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주입에서 중3 부팀장 맡고 있는 양영민 강사라고 합니다. 2024학년도 서울 삼육중학교 3학년 1학기 1차 지필평가 기출분석 및 해설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다들 시험 공부하시느라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 문항 분석부터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관영과도 같이 22문항으로 출제가 되었고, 선택형은 18문항, 논술항은 4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단원별 문항 분포 보시면은 제곱 근거 실수에서는 13문항, 그리고 인수분해 파트에서는 총 9문항이 출제가 된 걸로 확인이 됩니다. 난이도를 한번 봤을 때 일단 여러분들 아마 시험 보면서도 되게 쉽다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도 저가 봤을 때도 이 정도 시험지면 충분히 쉬운 시험지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다른 학교들이랑 비교한다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삼육중학교 다니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시험지면 충분히 쉬운 시험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로운 선생님들이 들어오셨다라고 제가 전에 들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출제진이다 보니까 혹시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살짝 갖고 있었었는데, 아니다 다를까라고 말하기 조금 그렇지만 난이도는 이전 시험보다 조금 더 쉬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학원 교재랑 이제 저희가 내신 대비 때 사용하는 외부 교재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사실 거의 모든 문제를 출처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봤던 문제들,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했던 문제들로 시험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적 분포를 보시면요, 다 맞은 친구들 아마 꽤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꽤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을 거고, 딱 한 개 틀린 정도, 그 한 개도 서술형에서 조금 감점이 있는 친구들 정도였으면은 최상위권을 유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틀린 개수가 2개 이내인 친구들, 90점대 초반 이상인 친구들은 상위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출문항 분석을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셨을 때 기본 문제도 꽤 많이 있었고, 조금 이상하다고 좀 느끼실 수도 있는 게, 요 17번, 18번 파트가 객관식 마지막 문제다 보니까 보통은 어려운 문제로 많이 배치가 되는데, 오히려 17, 18번 문제가 훨씬 더 이제 기본에 가까운 문제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논술형 4번도 조금 제가 중상으로 잡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봤을 때 이 문제 풀어본 적이 있어 라는 그런 기억이 날 정도로 익숙했던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학원 교재랑 한번 출처를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색깔로 표현된 게 저희 학원에서 쓰는 교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신 윙에서도, 내신 코어에서도, 그리고 이제 의대반 아니면 특강 듣는 친구들이 사용하는 내신 시그니처 300이라는 교재에서도 출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내신 대비 교재 13문항이 저희가 적중을 했다라고 지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외부 교재, 저희가 내신 대비 때 사용하는 외부 교재에서도 적중한 문제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최고 득점 수학,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부교재로 사용하고, 저희도 이제 따로 사용하는 교재이기도 하고, 개념형 탑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요 마지막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 문제집에서도 많이 바라볼 수 있었지만, 특히 이제 일품에서 같은 유형의 문제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교재에서는 총 9문제가 적중을 해서 여기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단 한 문제도 저희가 처음 보는 문제 없이 많이 풀어왔던, 익숙했던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하나하나를 조금 말씀드릴 건데,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저는 이번에는 제가 따로 문제에 대한 해설을 길게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몇 문제 코멘트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6번 보시면은 저러한 2차식이 소수가 되도록 하는 저러한 n의 값, 그런 거 구하는 문제들 많이 풀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내신 코어에 이런 형태의 유형이 있었던 거 여러분들 풀어보셨다면은 아마 이거 풀어봤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객관식 9번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지금 저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도록 하는 저 K값의 가장 크고 작은 친구들, 그런 거 구하는 거고, 이 양의 정수, 즉 자연수 조건에서의 자연수 조건에서의 인수분해 문제라고 봤을 때, 내신 코어에서도 보시면은 지금 뒤에 상수항만 달라지고 상황은 거의 똑같죠. 물어보는 것도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봤으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자연수, 여기는 그냥 정수 조건에 불과했지, 오히려 정수 조건이라고 잡는 게 조금 더 생각할 거리가 많죠. 음수까지 고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코어에서 저희가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접근해 봤으니까 아마 이 정도 문제는 여러분들을 충분히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윙에서 한번 출처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객관식 14번 보시면요, 이러한 형태의 문제, 이거 이제 여러분들 내신 대비 처음 했을 때는 되게 어려웠던 유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이제 여러 문제 어떻게 하는지 아실 거라고 봐요.
양변을 제곱해서 넘긴 다음에 합차꼴로 인수분해해서 조합을 찾는 그런 식의 문제였죠. 이것도 이제 윙 파트 2에 있는 문제랑 동일하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객관식 15번 보시면요. 이렇게 이 실수축, 수직선 상에서 어떤 자연수 사이에 있는 무리수의 개수가 몇 개인가. 이거 규칙 찾는 문제가 되겠죠. 규칙은 상당히 쉽습니다. 결국은 이제 2랑 3 사이에는 4개, 3과 4 사이에는 6개가 있으면서 그런 느낌으로 59랑 60 사이에는 59의 2배인 118개가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죠. 이것도 이제 저희가 윙 파트 2에서도 많이 봐왔고 사실 뭐 다른 코어라던가 시그니처라던가 다른 교재에도 되게 많이 있는 문제인 거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요것도 359랑 361분의 1 저거를 지금 루트를 씌운 친구의 값이 얼마냐를 물어봤는데 일단 361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 딱 떠오르지 않았다라면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기에서도 지금 19라는 숫자가 나왔으니까 혹시 19를 제곱하면은 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흘러갔었어야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거를 그냥 생으로 계산을 한다기보다는 361이라는 19의 제곱을 어떤 다른 문자로 치환한 다음에 문제를 진행하는 문제였죠. 이것 또한 시그니처에 있는 이 문제랑 동일하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그니처에는 289가 나왔죠. 289는 이제 17의 제곱이다 보니까 17의 제곱, 19의 제곱 큰 차이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객관식 16번인데 이 친구도 아마 문제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친구들은 좀 많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 문제 정말 여러 군데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연속하는 세 짝수죠.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아니라 짝수다 보니까 2칸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 세 개를 문자로 설정한 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사실 여러 문제는 시그니처에 있는 이 문제랑 사실 결이 똑같죠. 짝수도 똑같고 다만 시그니처에 있는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A랑 2B랑 3C 이렇게 설정이 됐으니까 이 정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 정도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보통 순서상 개수를 많이 물어보게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A, B, C가 단 하나로 특정되다 보니까 그 A랑 B랑 C에 대한 정확한 값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외부 교재에서 한번 출처를 찾아봤습니다. 객관식 17번 보시면은 840-12x의 루트를 씌운 게 자연수가 된다. 사실 저 유형 또한 굉장히 많이 봤던 유형이죠. 기본 유형과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이 정도 문제가 17번에 배치됐다는 게 조금 의아하긴 하지만 출처를 봤을 때 제가 사실 여러 책을 다 찾아봤는데 일품에 있는 이 문제가 물어보는 게 완벽하게 똑같아서 저는 일품을 한번 채택을 해봤습니다. 자연수 x의 총합, 총합을 물어보는 동일한 문제로 확인할 수 있고 숫자의 차이가 있지만서도 숫자의 차이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기도 하니까. 다음 논술형 4번이죠. 아마 이번 시험에서 100점을 못 맞고 조금 깎인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좀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한번 미리 해설을 조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자리 자연수 A, B 그리고 두 자리 자연수 C에 대해서 저러한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했을 때 이 순서상의 개수를 K라고 했고 그 K의 제곱근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해서 중간중간에 좀 함정이 실려있는 문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루트 4a라고 하는 거는 2루트 a로 저 4가 루트 바깥으로 벗겨나가는 게 가능할 거고 기본적인 형태 자체가 루트 2를 계속 머금고 있는 형태로 계산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지 않으면 깔끔하게 루트 c라고 하는 단 하나의 무리수로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A 값이 이제 2일 때부터 계속 여러분들이 카운팅을 해주시면 되는데 A랑 B를 세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C로 개수를 파악해 보시면은 총 8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마도 정답을 9개라고 쓰시는 분들도 꽤 있었던 것 같은데 9개로 쓴 친구들은 대부분 뭘 뽑았다? 한 자리 자연수라고 하는 조건을 생각을 못하고 A가 18일 때까지도 고려를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 실수는 조금 지양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처를 봤을 때 최고 득점 수학에서 사실 똑같죠?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인데 여기서는 이제 100 이하의 자연수고 순서상 개수 구하는 문제 이 정도로만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이거는 그 이전은 아니죠. 한 2022년 정도에 출제됐던 삼육중학교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문제가 출제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삼육중 친구들은 당연히 학교에서 하는 부교재라던가 저희 학원 교재도 풀어보는 게 맞겠지만 그 전에 기출이 되었던 문제들도 꼼꼼하게 한번 풀어보시는 게 훨씬 더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제곱근과 실수 그리고 이제 인수분해 파트는 누가 뭐래도 쉬운 단원인 게 분명하죠. 네, 그 앞 뒤에 배우는 2차 방정식, 2차 함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쉬운 단원이라서 시험을 어렵게 내고 싶어도 어렵게 내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단원이에요. 선생님들도 아마 시험 내시면서 되게 고심 많이 하셨을 텐데 이 단원 자체가 애당초에 쉬운 단원이기도 하고 선행을 열심히 한 친구들은 애당초에 이 부분이 지금 그 수학상의 부분집합이다 보니까 잘 봤다고 자만하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잘 본 거는 되게 축하하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거 잘 봤다고 해서 나 이제 수학 좀 잘하네, 이제 좀 대충 해도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시면은 절대 안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더욱더 정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도 그랬고 시험이 쉬울수록 학교 선생님들은 서술형에서 감점을 꽤 많이 시키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네, 억지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이제 분별이 좀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다 맞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막상 이제 내일 모레 아마 학교에 가면은 갑자기 막 1점, 2점이 깎여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거 되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술형에서의 감점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다음 단원이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다 보니까 물론 지금 단원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단원인 건 맞고 지금 난이도보다도 체감상 더 오르게 되는 것도 맞겠지만서도 예전과 다르게 한 4년 전, 5년 전에 삼육중학교 시험에 비해서는 아마 킬러 문제는 더 이상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중3 친구들 대상으로 하는 시험에 대해서는 이 정도 시험 난이도가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대비를 그냥 덜 하자라는 말은 절대 아니고 이 정도 대비를 계속 하고 있어야만 안정적으로 100점 맞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시는 느낌 그대로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단원에 대한 고득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제곱근과 실수 파트에서는 가장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는 게 실수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문제. 무리수랑 무리수 사이에는 뭐가 있다, 그런 유형들 있잖아요. 실수에 대한 이해를 묻는 참고진 문제. 저희 정말 내신 대비하면서 연습 많이 했고 제가 실제로 파이널 모의고사에서도 되게 심한 문제를 한번 내기도 했었죠.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셔야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진 문제 약한 친구도 분명히 지금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있을 거예요. 확실하게 잡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여기만 나오고 앞으로 안 나오는 문제도 전혀 아니고요. 고1 때도 고2 때, 고3 때도 이런 식의 유형의 문제, 이해도로 묻는 문제는 충분히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복 숙달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수분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사실 중3 과정에서 다루는 인수분해는 거의 대부분이 과하게 말하면은 거의 100% 합차꼴의 인수분해밖에 안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정도로 합차꼴에 대한 인수분해가 너무나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인수분해를 공부하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것만 공부하고 인수분해 조금 고차원적인 거에 대해서는 잘 공부를 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 중3만 공부하고 고1부터는 수학 공부 안 하실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저희는 그 미래를 봐야 되는 거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1 수준의 인수분해, 고1 수준 이상의 인수분해를 말씀드리고 있죠. 공통수학에서 다루는 인수분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가능하셔야 된다. 그리고 무난하게 가능할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중3 수학보다는 조금 더 고등 수학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1 수학을 얘기한 김에 지금 이 영상을 바라보고 있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아마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정도까지 이제 9버전으로는 고등수학 상, 고등수학 하가 되겠죠. 고등수학 상 정도까지는 다들 몇 번은 공부를 해주셨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가오는 시험이 있죠. 5월 19일 날 공통수학 학력평가가 있습니다. 이 포스터 아마 문자 받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저희 학원에 지금 걸려 있어요. 5월 19일 날 일요일 날에 시행하는 요 시험 공통수학 1인데 일단 다항식부터 방정식과 부등식까지 시험 범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수학 상 버전에서 그 도형의 방정식 파트 있죠. 뒤에 있는 그 좌표평면이라던가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그리고 도형의 이동 그 부분은 출제가 배제가 되었고 일단 방정식과 부등식까지는 출제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거고 대상은 공통수학 1 아니면 고등수학 상을 이제 심화 이상 학습한 친구들은
사실 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 시험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욕심은 있고, 신청 마감이 5월 13일 월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2주 정도 안팎에 남았기 때문에 시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꼭 한번 바로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시험에 갖고 있는 의의는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길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현재 본인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재 여러분들이 어느 학교를 다니고 있던, 365을 다니고 있던, 다른 학교를 다니고 있던 그 학교에서 100점 했던 친구들이 이 시험에서는 되게 처참하게 망가질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거, 본인의 위치를 확실하게 알고 자기 객관화가 가능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다 보면은 내신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이제 무너지는 경험을 거의 대부분 친구들이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험 통해서 고등학교 1학년 내신 결과를 미리 예측을 해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이 정도 G스코어라면은 어느 학교 가서는 몇 등급 이내, 어느 학교 가서는 몇 등급 이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서의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이번 5월뿐만 아니라 다음 8월 그리고 그 다음 11월에 총 올해 3번에 걸쳐서 시험이 시행이 됩니다. 이 3번의 시험을 전부 다 한번 시험을 한번 봐보시고 점차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여러분들 다 시험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시점이면은 다 시험이 끝나고 조금 이제 좀 놀아볼까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중2 친구들까지라고 한다면 제가 뭐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중3 친구들 지금 그럴 때 아닙니다. 놀 때 아니에요. 뭐 하루 정도는 조금 약간 맘 풀고 놀 수 있지만 그 다음 날부터는 다시 본인 사이클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은 더 이상 중3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현재 중3 친구들 중3으로 보고 있지 않고 중3으로 가르치고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비 고1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수학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 366 3학년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